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하나오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규장은 마감됐고요. 2.21% 상승 마감이 됐죠. 우리나라 장이 시작 전에 일단 요게 이슈가 있었죠. 자, 미국에서 드디어 셧다운이 끝나니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좋은 방향으로 갔었죠. 어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공화당 측에 제안했다고 하죠.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더 이상 셧다운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요 타협안이 서로 합의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가장 긴 기간이었죠. 그만큼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간다라면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특히 공화당 쪽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주당 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면 공화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바로 우리나라 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가 올라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관점도 증시 자체 코스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우리는 하나오션 주주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다. 왜? 대형주는요 무조건적으로 지수를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오션 투자자이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도 나왔죠. 일단 하나오션이 미국에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 계속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이게 유예가 되는 가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크게 하나오션의 어떤 상승 추세를 건드릴 수는 없다. 다만 어쨌든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좋은 얘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최근에 좀 이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 하나오션 주가가 빠지는 게 공매도 세력이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문의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준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기준 없이 그냥 이런 거 보시고 매매 중이 계속해서 공매도에서 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매도가 있구나라고만 판단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드리면 5% 이상의 매매 비중이 며칠 동안 찍히는지 요거를 좀 추적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요런 대차장고의 지금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하나오션은 최근에 공매도 대차장고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거죠. 하지만 주가가 빠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제가 정확하게 한번 개념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죠? 하나오션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데 역사적 신고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앞으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되고 잠수함 수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당연히 하나오션 역사적 신고가 갱신 가능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당연히요 우리 하나오션의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오션 여전히 전망이 밝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아신다면 절대 투매 안 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좋다라고 판단된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힘내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죠.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오션의 주포, 특히 프로그램에 좀 매수세가 붙여줘야 좀 상승을 해주는데 현재 수급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게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할 때는 우리 추가 매수는 일단 고려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주포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제 프로그램까지 같이 합세해서 사주는지를 보시면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좋거든요.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된다면 한번 타점을 잡아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었다. 다만 현재는 투자 경고 상태이잖아요. 투자 경고인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요거 누차 강조드렸죠.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되면 4일에서 5일은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근데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하게 5일 조정 나오고 바로 다음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요. 해제 요건을 많이 좀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자, 해제 요건.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요 날 종가에 따라 투자 경고가 풀리는지 유지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아야지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내용 그대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판단일의 T. 판단일의 T는 10일째 되는 날이죠. 그 10일째 되는 날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11월 13일. 아직 3일이 남았죠. 그리고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 이 T-5일이잖아요. 이 T-5일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11월 6일이에요. 요 T-5일이. 그 다음에 요거 T-15일 요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3일. 요 두 날의 기준으로 종가가 45%, 75%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요 두 개는 픽스가 되어 있죠. 미리 날짜를 좀 확인해 본다라면 11월 6일, D-5일이면 요 날이죠. 11월 6일의 종가가 요 날이네요. 요 날 종가가 12만 3천 원입니다.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면 12만 3천 원 이거에 45%가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4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10일째 되는 날에 일단 17만 2,200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15일 전날에 75%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럼 10월 23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10월 23일.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13만 5천 원 곱하기 1.75. 자, 요거를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1번 기준이 더 금액이 낮기 때문에 1번만 해도가 되면 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이날의 종가가 15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캔들 중에 11월 13일의 종가가 가장 높으면 안 된다. 그럼 이때 11월 23일,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총 캔들 중에 종가가 가장 높은 날이 언제죠? 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종가가 13만 9,800원.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를 넘지 않으면 이 투경이 모두 해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정말 쉽게 좀 안내 드리려고 했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일단은 투경에 걸리지 않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가 안 되죠? 미수도 안 되고요. 신용도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요거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일에서 5일 동안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4일차에서 5일차 되는 날에 분봉의 흐름이 살짝 돌아가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꽤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요거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HJ중공업이 자, 요날 투자 경고에 걸렸습니다. 이날이 언제냐? 자, 요날이죠. 요날 투경 걸리고요. 요날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 반등이 나와서 얘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무려 180% 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FM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오니까 적어도 4일차 이후에 우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예시를 좀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 정말 1,000만 원짜리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자, 이런 이유가 왜 되는지 사실 원리를 알면 굉장히 간단하죠.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면요. 지정일로부터 10일째 종가 기준으로 투경이 풀릴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야, 10일. 그러면 그 절반 구간이 5일은 조정이 나오고 나머지 5일 동안 다시 고가를 올려주는 패턴이 늘 존재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일이 10일 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안다라면 이 매매 패턴이 왜 나온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 요거 꼭 외워두셨다가 앞으로 평생 이용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매매 패턴 좀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까지도 한 번 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공매도를 좀 언급해 드렸죠. 공매도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어렵다고 좀 판단하시거나 아예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공매도가요. 자, 일단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0142 요 창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한 4% 좀 넘게 나오는 날이 요 날 하루밖에 없죠. 자, 이런 날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공매도 매매 비중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5% 되는 비중이 연속으로 며칠씩 계속 찍힌다. 아, 이러면 공매도 세력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요때가 약간 공매도 세력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로 보여지죠. 자, 6% 정도 나왔고 얘도 6% 넘고 얘도 6%, 얘도 5%. 지금 요 5일 기간 동안 4일이 6%, 5%, 하루 빼고 다 5%가 넘었어요. 요런 기간에는 우리가 공매도를 한번 의심해 보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2일 날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요 날이네요. 실제로 요 날까지 기간을 봤을 때는 보세요. 어쨌든 하방 추세가 나왔었죠. 물론 요때는 이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 있었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했었고 플러스 에이펙 회담의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조선주가 좋았었어요. 근데 요 구간에서 이런 공매도 매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건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걸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요거 이 대차장고 추세거든요. 대차장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주식을 빌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날짜를 보게 되면요. 9월 9일이네요. 9월 9일날 대차장고가 확 늘었지만 자, 요 날이죠. 요 날 대차장고가 늘었지만 어떤 크게 하락하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자, 공매도 대차장고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매도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잠시 주식을 빌린 거는요. 일단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대기를 타는 거지 매도를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가주면서 결국엔 상한을 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굳이 안 하고 그냥 다시 상한을 했다라고 좀 판단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건 대차장고가 줄었다라는 건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활동을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현재 어떤 공매도가 활동한다라거나 이런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때도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매매 비중이 5% 넘어가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공매도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실제로 공매도가 진짜 많이 발생하게 되면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그룹사인 한화솔루션. 자, 얘가 공매도가 대박이죠. 실제로요, 얘는 자 2분기 매출 발표할 때나 이번에 3분기 매출 발표할 때마다 공매도 세력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요 기간 동안 보세요. 11월 5일 무려 공매도 매매 비중이 10%가 넘어가죠. 때가 정확하게 요 날이죠. 야, 공매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날에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 패대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매도가 매매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날도 봐볼까요? 7월 30일. 자, 요 날이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12%에 육박을 합니다. 자, 8월 4일도 12%가 넘죠. 자, 이때는 16%, 이때는 13%. 이럴 때 공매도가 정말 판을 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방 추세의 압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대차장고도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하나솔루션 대차장고도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더 길게 보면요. 자, 이때 어마어마하게 대차장고가 늘었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공매도 매매 비중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하거나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모습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장고에 대한 부분 플러스 공매도 매매 비중을 봤을 때는 현재 하나오션은 뭐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하나오션은요. 매출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이유가 뭐죠? 결국 이 매매 비중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인 매매 비중을 보게 되면요. 보유 비중이죠.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52%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고치로 봤을 때는 55%까지 외국인 매매 비중이 간 적이 있었죠. 자,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55%까지 갔다. 근데 얘네들이 왜 사주는지를 고민해 보시면요. 결국엔 매출이에요. 현재 이 디램하고 SSD, 레거시 반도체들이 굉장히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기 현상, 쇼티지 현상을 말하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지는 그런 쇼티지 현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매출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업황 전체가 모두 다 좋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연일 신고가 위치해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결국 주가를 올라가는 이유는 주식의 본질, 바로 매출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냐 아니냐라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일 신고가를 가주는 거고요. 자, 우리는 하나오션 주주이기도 하지만
결국 시장 참여자로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다라는 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AI 반도체 정점은 28년. 자, 28년까지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믿지는 않지만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보세요. 실제로 사이클이 오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때 무려 2년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요. 이때는 1년, 이때도 1년. 그렇다면 차트 패턴으로 봤을 때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도 오르는 게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때부터 왔죠. 9월달부터 왔으면은 1년만 올라간다라고 가정해도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판단이 서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도 좋은데요. 저는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 이런 종목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자, 후성이라는 종목, 얘는 소부장 중에 소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9월달부터 대략 몇 프로 올랐죠? 50%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얘는 단기 100% 넘게 올랐습니다. 자, 심텍이라는 회사는 소부장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죠. 얘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얘가 단기 150% 올라갔습니다. 근데 심텍 지금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왜? 계속해서 고마진 매출이 내년 분기부터는 쭉 이어진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이 D램하고 SSD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요거 수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요 늘어나면 당연히 기판 수요도 늘어난다. 요게 핵심이죠. 근데 얘는 어찌됐건 삼성전자 50%갈 동안 얘는 150% 올랐습니다. 테크윙. 자, 얘는 소부장 중에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고요. 삼성전자가 SSD를 만들면요. 얘는 테스트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장비 회사죠. 얘는 삼성전자 50%갈 동안 170% 갔습니다. 자, 감이 오시나요? 삼성이 50% 가는 동안 소부장 애들은요. 최소 100%에서 최대 170%까지 올랐어요. 그럼 우린 투자자로서 반도체 업황이 최대 28년까지 좋다라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포튼의 하나에서 두 개는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 주주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소부장 중에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이고요. 차트 보시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셨을 거예요. 자, 고점 찍었을 때 삼성전자 앞점 고점이랑 시기가 일치하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 왜 했죠?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잖아요. 그걸로 하락했을 때 시기도 일치하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돌려주는 흐름도 매우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했죠. 왜 삼성전자랑 차트 흐름이 똑같냐?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그 비중이 무려 매출의 한 50% 이상이 삼성전자 매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차트 흐름이 매우 비슷하고요. 자, 최근에 장기 이평선 위로 돌려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자, 거래량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 연일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수급주의 흐름이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한 가지죠.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저평가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렇죠? 당연하죠. 얘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최대 28년까지 좋다고 하잖아요. 자, 28년까지 무조건 오른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체크를 해도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오면 최대 2년에서 1년은 오른다는 거 확인하셨고 이미 그 사이클이 올해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라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내년 7월에서 8월까지는 업황이 좋다. 그러면 얘도 그때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포트에 반도체 소부장 한 개에서 두 개는 꼭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하나오션 매도하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죠. 하나오션은 중장기적인 포트로 가져가셔야죠. 앞으로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자, 캐나다뿐만 아니라 현재 페루도 그렇고요. 자, 필리핀도 그렇고 계속해서 잠수함 수주를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잠수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수주 잔고가 쌓여가면서 하나오션의 주가를 견인해준다. 요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얘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는요. 지금이 시간입니다.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기 저항이 요 라인이에요. 요 구간까지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우리 요 정도 한번 노려보자.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한번 노려보고 연말 우리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자신 있게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 꼭 소액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한화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규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진입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라도 문자,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한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늦어도 우리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왜? 아까 우수성 보셨죠? 얘 단기 100% 갔습니다. 정확하게 108%죠. 심택 몇 프로 갔죠? 얘 150% 갔잖아요. 테크윙은 무려 170%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요 업체예요. 왜? 외국인하고 기간이 이미 매집이 끝났잖아요. 이들이 괜히 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매출이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입을 한 거고요. 우리 올라갈 때 고점에서 사는 그런 일반 투자자 아니죠.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요,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저점에 진입하셔야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늦어도 우리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한화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최대 28년까지. 근데 28년까지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오션이 중장기적인 포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는 우리 11월에서 12월까지만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요거 100% 정도 예상 수익률 챙겨서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은요, 요거 어제 나온 기사인데 수주 부진이 이어진다라고 하죠. 이거 앞으로도 계속은 될 거예요. 왜? 슈퍼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국내 조선사 타격 없어. 이거 왜 그럴까요? 3년치일까 미리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가 언제죠? 자, 20년도부터 도래했다고 하죠. 요때 이제 수주했던 애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수주했던 애들이 요 구간에서 같이 겹쳐지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매출이 상대적으로 덜 나왔죠. 왜?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요거 저가 수주했던 애들은 이미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 때 수주했던 애들은 지금 매출로서 잡히고 있고, 요게 최대 피크치를 찍는 건 26년으로 전망을 하죠. 27년, 28년은 매출이 이제 하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수주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27년과 28년이 문제인데 일단은 내년까지 문제 없다. 왜? 요 기간 동안 수주를 했던 고부가가치 선박이 계속해서 26년까지 매출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오션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의 필리조선소 이거 왜 인수했나요? 마스카 프로젝트 대비하기 위해서죠. 국내 빅3 3사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 자, 호주의 오스탈 지분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호주의 오스탈은요, 미국에 이미 법인이 있고 미국에서 이미 미국의 군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대비해서 하나오션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게 있죠. 핵잠수함 국내 조선소에서 만든다. 사실 요게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도 좋고요. 국내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만드는 게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베스트죠. 왜? 미국에서 하게 되면 제재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할 수밖에 없다. 자, 굳이 현대중공업까지 참여를 한다라면 이제 컨소시엄 방법으로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메인은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죠. 자,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잠수함 기술력을 늘 개발을 해왔던 회사고요. 현대중공업은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기술은 없어요. 모듈 방식으로 일부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준 적은 있고, 하청 개념으로
하도급 개념으로 또 수주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메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잠수함들 뭐가 있죠? 요거 KS 시스템, KSS 잠수함, 요거 다 하나오션이 메인으로 만든 잠수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독보적인 1위는 하나오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오션 1순위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요거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인데 일단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캐나다 총리가 에이펙 때 하나오션의 조선소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 하나그룹의 부회장 김동관 부회장도 출동을 했고요. 우리나라 총리 김민석 총리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왜 결국엔 미래 먹거리가 잠수함이 돼야 되냐? 요거 60조짜리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중에 20조가요. 잠수함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나머지 40조가 무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만약에 수주를 한다면 내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26년에 이미 결정이 날 거고 본격적으로 잠수함 건조에 들어가는 거 27년부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 35년까지, 2035년까지 20조의 비용이 이제 소모가 되는 거예요. 20조가 약 8년 동안 하나오션 매출로 들어오는 거고요. 나머지 30년 동안 40조에 대한 비용이 연평균 대략 1.3조 정도로 깔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는 대략 2조 정도 깔리죠, 2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오션, 이제 슈퍼사이클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앞전에 슈퍼사이클 끝나면 이거 주가 보세요. 결국 선박의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오션 이제 이런 상황 겪었기 때문에 알죠? 이런 상황 겪지 않으려고 지금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플러스 잠수함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오션이 가야 되는 건 요거죠. 매년 42조가 30년 동안 나옵니다. 자, 요거 10%만 수주해도 4.2조가 그냥 기본으로 깔려요. 몇 년간 30년간. 근데 캐나다 잠수함까지 수주하면 대략 한 1.2조가 요 기간 동안 동일하게 깔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기본만 해도 벌써 5조가 넘어가는 수주 잔고가 매년 30년 동안 깔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수주를 해놔야 앞으로 20년 동안,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사이클이 20년이죠. 왜? 선박의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잘 수주해 놓으면요, 슈퍼사이클 끝나도 하나오션 여전히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겠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미래 먹거리는 잠수함 플러스 이 마스카 프로젝트 요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진행이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HD현대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함을 첫 건조 참여한다라고 하죠. 이게 전투함은 아니죠. 전투함은 아니지만 뒤에 이제 군수물자 싣고 가는 조그만 배를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시작이 되고 미국에서도 이미 존슨법을 좀 개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일단은 가장 우선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듈 방식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조립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사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국에 인도로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요거는 아직 미지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하나오션의 수주가 이어진다라면 느차 강조드리지만 하나오션의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최대 2년에서 3년 안에는 진행돼야 된다. 왜 그렇죠? 자, 이때 수주한 애들이 결국 28년이 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수주 잔고가 떨어질 때가 28년이에요. 물론 26년 피크치 찍고 27년 하고요. 28년까지는 소폭 하락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도 지금 앞으로 꼭 수주를 해야 되고 플러스 마스카 프로젝트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면 하나오션 전망 너무나도 좋고요. 근데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결국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되는 이유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중국 견제하려면 결국 미국의 군함 무조건적으로 증설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결국 하나오션이 중심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 하나오션의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다. 그 매출의 중심에는 바로 잠수함이 있고요. 플러스 마스카 프로젝트 요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라면 바로바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